안녕하세요. 학생회장 서시연입니다. 학생 여러분,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일주일간 실험 안전 주간이 진행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과학 실험은 흥미있고 재미있지만 화학 물질과 실험 기구들을 사용하는 만큼 때로는 위험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험을 할 때는 반드시 안전 수칙을 숙지하시고 사고 시 대처 방법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은 영상을 통해서 우리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실험실의 안전 장비들을 알아볼 텐데요. 어떤 장비가 있을지 간단히 퀴즈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퀴즈는 문과 선생님 대 이과 선생님의 퀴즈 대결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학생 여러분들도 함께 퀴즈를 풀어보세요. 성화여고에서 가장 잘생긴 문과대표 김상현 선생님, 그리고 이근호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첫 번째 퀴즈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험 중에는 화재 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소화기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이 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죠. 연소의 3요소라고 불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너무 어렵습니다. 네. 힌트 없습니까? 힌트? 힌트요? 우리가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정답! 산소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두 가지가 더 말해주시면 됩니다. 두 가지. 혹시 힌트가 없을까요? 타는 물질? 맞! 그걸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타는 물질이라고 하시면 그 됩니다. 타는 물질? 네. 아, 뜨거워. 선생님 맞죠? 뜨거. 문과. 네. 열? 열? 비슷한. 열기. 뜨거운 온도. 고열. 세 글자. 뭐 이상의 온도인데? 뭐 이상의 온도. 뭐 이상이 온다. 무엇 이상의 온도.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 네, 정답은 발화점 이상의 온도였습니다. 아! 너무 어렵다. 네, 그러면 이렇게 첫 번째 퀴즈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어과 미녀 2학년 권보영 선생님, 수학과 미남 2학년 이인수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이 실험복을 입고 있는데요. 이 실험복은 평범한 실험복이 아닙니다. 이 실험복은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추가된 특별한 기능이 있는 실험복입니다. 이 재질 같은 거 만져보셨어요? 소질은 좀 두꺼운 것 같은데? 정답 알려주십니다. 화학 용액이 튀거나 이런 것들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기능. 비슷한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비슷한데 아니다. 비슷하다고 해야 할. 타지 않는 재질이다. 타지 않는 재질이다. 정답입니다. 우와. 그냥 타면 안 돼. 화재에 타면 돼. 그쵸?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복의 이름은 방영 실험복이라고 합니다. 아... 역시 나는 대단한 것 같은데. 이과 선생님께서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성화여고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문과대표 이지현 선생님, 그리고 수학을 담당하고 계신 황대한 선생님,
이과 대표 모셨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는 그림 퀴즈입니다. 제가 그림을 그릴 테니 이 그림이 무엇인지 아시겠다면 정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한 획씩 드리겠습니다. 어? 맞추면 아 이거 만화 맞춰야 되는 거예요? 네, 상관없어요. 기회는 한 번뿐인가요?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더 그냥- 그릴 수 없는 거예요? 다 그린 아니, 건가요? 아니, 아니요. 아. 그럼 좀만 더 반응을 주셔가지고. 더 그려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안 맞춰보시겠어요? 저울? 저울 틀렸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거 너무 결정적인데. 오 저울 아니야 이게? 아니요. 안전 장비인데? 정답? 정답? 소화기? 틀렸습니다. 화학- 틀렸습니다. 화학실에 있는 거? 네. 오? 와 진짜 알고 싶다. 진짜 절대 모르겠는데. 오? 와 진짜 알고 싶다. 진짜 절대 모르겠는데. 아, 네네. 오? 네, 학생들 가면 네. 네, 알겠습니다. 결정적인 힌트. 네, 빨리 가라. 정답! 정답! 아! 스프링클러! 아니야? 아니야? 나 지금 단어를 모르겠는데. 이거 뭐야? 불나면은 물 나오게 하는 스프링 그거 아니에요? 그 스프링클러 아니야? 오? 이거 그림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 나랑 지현 쌤이 배움이 좀 짧다. 이렇게 가방 짧음이. 과학실에 있는 거 말고 각자 가정집에도 모두 다 이게 하나씩은 있어요. 힌트를 드리자. 아 정답이! 정답 외쳐야 되는 거야? 당연하죠 선생님. 아, 네, 왜 아니에요 선생님 양보하겠습니다. 저 근데 정- 그게 정답이 맞나요? 모르죠, 저희. 정답! 분무기! 분무기 아니야? 죄송합니다. 틀렸습니다. 그럼 기회는 이제 공주 정답! 이교수님께. 샤워기? 정답입니다. 우와. 님께. 샤워기? 정답입니다. 우와. 입니다. 우와. 아 이게 샤워기예요? 잠깐만. 화학실에는 실험 중에서 화학 물질이 몸에 붙었을 때 쓸 수 있는 비상 샤워기가 항상 한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 그래서 이 손잡이를 당기면 여기서 물이 이렇게 쏟아지는 샤워기입니다. 저희 학교 화학실에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오. 궁금하시면 지하 1층 화학실로 내려가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과 대표인데 문과 대표는 진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다과 대표인데 문과 대표는 진 거예요? 그렇죠. 그 다- 그렇죠. 그럼 다음 문제는 없는 거예요? 네. 그럼 다음 문제는 없는 거예요? 네. 어? 네. 어? 예체능한테 준 건데. 네. 아쉽게 또 네. 알겠습니다. 네, 이과 대표 홍단이었습니다. 문과공주 이지연이었습니다. 서화여고 상대 민원. 이지연이었습니다. 서화여고 상대 민원. 가장 중요한 건 안전.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이제 클립 땄지? 감사합니다.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구과학을 가르치는 이진호 선생님입니다. 앞선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안전 실험 장치를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미니 수화기,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있는 방염 실험복,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비상 샤워기 세 가지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 학습을 해봤는데 이제 선생님이 직접 설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이 미니 수화기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 미니 수화기는 일반적인 수화기보다는 좀 더 가볍고 간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좀 더 빠르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수화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이제 수화기가 이제 화학실 창가에 있죠. 이 화학실 창가에 있는 수화기를 가지고 와서 꺼내게 되면은 이렇게 수화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위에 있는 뚜껑을 열고 스프레이 방향을 불이 있는 곳 1에서 5m 떨어진 곳에서 전방을 향해 분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불을 끌 수 있는 그런 미니 수화기가 화학실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두 번째 우리 안전 도구는 이 방열 실험복이 있죠. 이 방열 실험복은 불로부터 우리 몸 신체와 우리 재산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한번 불을 붙여볼까요? 보시는 것과 같이 불을 붙여도 이제 타지 않고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것을 이 방열 실험복이 해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불을 사용하는 실험할 때는 꼭 이 방열 실험복을 착용을 하고 실험에 임해야 우리가 안전하게 실험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비상 샤워기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비상 샤워기 같은 경우는 몸에 불이 붙었을 때 혹은 화학물질이 온몸에 튀었을 때 빠르게 몸에 불을 끄거나 혹은 화학물질을 씻어내는데 사용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미하게 화학물질이 묻었을 때는 5분 이상, 그 다음에 온몸에 화학물질이 많이 묻었을 때는 15분 이상 충분히 비상 샤워기 아래서 물로써 화학물질들을 세척해주는 역할이 해주는 게 이 비상 샤워기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비상 샤워기의 이용 방법은 앞에 보이는 이 레버를 당기게 되면은 위에서 물이 쏟아져 내리면서 우리 몸에 있는 화학 물질들을 모두 밑으로 몸에서 떨어져 나가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이 레버를 다시 위로 올리게 되면은 물이 다시 잠기면서 물이 다시 흐르지 않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직접 한번 레버를 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레버를 당겼다가 다시 올리게 되면은 물이 쏟아졌다가 다시 물이 안 나오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화학물질이 묻었을 때는 빠르게 샤워 밑에 가서 레버를 당겨서 충분한 시간 동안 화학물질들을 떨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상샤워기의 사용 방법은 여기 앞에 있는 이제 아래쪽에 있는 세안대가 있죠. 그래서 이 세안대에서는 얼굴에 화학물질이 묻었을 때 사용하는 장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화학물질이 묻었을 때는 앞에 있는 이 노란색 물이 나오는 입구에 얼굴을 대고 오른쪽에 있는 판을 누르게 되면은 물이 나오면서 얼굴에 묻은 화학물질들을 씻어낼 수 있는 역할을 해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오른쪽 판을 선생님이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얼굴에 화학물질이 묻었을 때는 여기에 세안대에서 화학물질을 씻어낼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게 이 아래쪽에 있는 세안대의 역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눈 세척기가 있는데 이 눈 세척기는 비상 샤워기 옆에 화학실 창가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 세척기 같은 경우는 눈에 화학물질이 들어가게 되면은 눈 세척기에서 옆에 있는 용기를 먼저 꺼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용기에 바로 옆에 구비되어 있는 이 식염수를 넣고 사용을 하면 되는데 사용 방법은 각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사용 설명서를 실험하기 전에 꼭 한번 다 읽어보고 숙지를 한 다음 실험이 진행하고 혹시나 실험 중에 눈 세척기를 사용할 상황이 되냐면은 빠르게 눈 세척기를 사용해서 우리 눈을 보여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니 샤워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방열 실험복, 마지막으로 비상 샤워기와 눈 세척제까지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 모든 방법들을 다 숙지해서 실험을 할 때 안전하게 실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안녕.
안녕하세요. 물리학을 가르치는 박용환 선생님입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알아야 할 사항을 조금만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실 안전망, 즉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비상연락망은 칠판 우측에 비치되어 있고 교탁 옆에는 안전수칙 책자가 비치되어 있으니 실험 전에 꼭 확인하도록 합시다. 또한 창가의 블라인드에 실험실 안전수칙과 각 실별 안전사고 대처 요령이 있습니다. 화학실 뒤편에는 안전연구함이 있습니다. 안전연구함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뭔데? 문이 깎이기만 하면 우리 예체능은 어떡합니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추가 문제. 이번 문제는 객관식입니다. 다음 보기 중에서 화학실에 있는 안전용구함에 없는 물품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마스크, 두 번째 안전장화, 세 번째 손전등, 네 번째 소화기, 다섯 번째 앞치마. 과연 안전용구함에 없는 물품은 무엇일까요? 자! 네! 5번 앞치마! 틀렸습니다. 틀렸다고? 네, 앞치마 말고 다른 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 오케이. 그럼 나 있어. 계속 그냥 편하신 대로. 저요! 네! 손전등, 부장님 저요 하고 하셔야 되는데요. 제필, 제필. 네, 3번 손전등. 정답입니다. 우! 손전등은 비상 상황에서 빨리 사용하기 위해서 화학실에 있는 좌측 벽에 바깥의 용구함이 아니라 나와서 보관되고 있습니다. 밖에 있구나. 네, 처음 한 사실이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촬영에 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이에요? 보호복입니다. 위험한 화학 물질을 다룰 때 착용하여 안전하게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안전장화입니다. 미끄럼을 방지하고 발을 보호합니다. 소방담요입니다. 불이 난 곳에 담요를 덮어서 불을 끄거나 옷에 불이 붙었을 때 담요를 두르고 굴러서 불을 끌 수 있습니다. 방진 마스크와 덴탈 마스크, 호흡 보호구입니다. 실험 시에 기본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특히 위험한 화학 물질을 다룰 때에는 필요에 따라 방진 마스크나 호흡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보안경입니다. 눈을 보호하기 위해 착용해야 합니다. 여분의 미니 소화기도 용기함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구급 상자입니다. 부상자 발생 시 사용합니다. 발열 장갑입니다. 고온의 물체를 다룰 때 착용해야 합니다. 과학연구실 옆에는 약품실이 있는데요. 위험한 약품이 많으니 선생님과 동행하여 출입해야 합니다. 특히 유해 화학물질 시설에는 반드시 선생님과 함께 해주세요. 사용해야 할 약품의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합시다. 실험 후에 남은 약품은 반드시 약품실에 위치한 폐기함에 알맞게 처리해야 합니다.